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인 남성입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이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일에 대해서 사연으로 소개하고자 나왔습니다. 지금도 그 일에 대해서 상상하거나 만약의 상황을 가정하면 몸이 떨려올 만큼의 일인데요. 저에겐 많은 교훈을 남긴 일인 만큼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충격적인 제 사연,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회사원이 되어 사회생활을 할 때까지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연봉이 높진 않지만 그렇다고 낮은 것도 아니었고 다니던 회사 역시도 그리 나쁘지 않았어요. 부모님께서는 중산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셨고 가족들 속을 썩이는 문제가 있지도 않았죠. 근데 제가 회사에 입사하고 3년 차가 되던 날 부모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시며 두 분을 한날 한시에 잃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평범하던 제 인생이 한순간에 바뀌게 됐죠. 부모님을 동시에 잃었지만 다 큰 성인이다 보니 그때 제가 느낀 슬픔을 겉으로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또 의지할 친척과 친구들은 있었지만 각자 사는 게 바빠 함께 슬픔을 나눌 시간도 마땅치 않았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울증에 빠지거나 삶이 휘청거릴 정도로 힘들어했던 건 아니었지만 이 세상에 혼자가 되었다는 걸 인정하고 덤덤해지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거기다 상을 당하고 저 혼자서 부모님 상속과 관련된 것들을 정리하다 보니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어요. 조부모님의 빈집과 땅이라든지 무덤이라든지 재산 이외 것들을 정리하고 해결하는데 주말마다 시골로 내려가야 했고 친척들을 뵈며 조언을 구해야 했죠. 그렇게 제가 처리해야 하는 일들을 다 해결하고 나서 다시 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니 5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가 있었습니다. 30 초반이던 저는 30 후반이 되어 있었죠. 눈 깜짝할 사이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제 나이도 30 후반이 되니 결혼이라는 걸 포기하게 되었어요. 물론 요즘엔 다들 결혼이 늦어서 제 주변에도 40이 넘어 연애하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결혼에 대해 무덤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포기한 채 지내고 있었는데 아주 우연히 제 운명의 상대라고 생각하게 되는 여자친구를 만나게 됐죠. 그 여자친구는 제가 자주 가는 카페 알바생이었습니다. 제가 결혼은 물론이고 연애에도 관심이 없었고 저보다 어린 여자다 보니 여자친구를 보면서도 이성적인 관심은 하나도 없었어요. 거기다 진상 손님은 되기 싫어 먼저 말을 걸지 않고 시답지 않은 말도 하지 않았는데 여자친구가 제게 먼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절대 이성적인 관심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저는 평소처럼 여자친구를 대했죠. 그런 제 모습이 답답했는지 여자친구가 먼저 제게 호감을 직접적으로 표현했고요. 저한테 관심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여자한테 아예 관심이 없으세요? 네? 제가 마음에 안 드세요?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아니라... 그럼 아무 생각 없다? 다행이네요. 제가 싫다거나 여자가 싫다는 건 아니니까. 그럼 제가 좋은 여잔지 아닌지 오늘부터 확인해 보세요. 확인이요? 아, 진짜 답답하네. 저랑 만나보자고요. 제가 그쪽한테 관심이 있으니까요. 도발적이기까지 한 여자친구의 관심이 싫지는 않았어요. 다만 10살 가까이 차이 나는 나이로 인해 제가 오히려 눈치가 보이고 부담스러웠죠. 그와 반대로 여자친구는 정말 적극적이었어요. 거기다 요즘 30이면 아직도 어린아이인 것과 다름없고 희생만 하는 삶을 싫어할 텐데 여자친구는 달랐습니다. 나이에 비해 생각이 깊었고 연애 초반부터 제 내조를 했다고 말할 만큼 저를 챙겨줬어요. 이게 다 뭐야? 뭐긴 반찬들이지. 오빠 혼자라고 집에서 대충 먹잖아. 저번에 냉장고 보니까 반찬이라고 할 만한 게 없길래 내가 반찬 좀 했어. 앞으로 일주일마다 내가 반찬해 줄 테니까 남기지 말고 버리지 말고 꼬박꼬박 아침 저녁 챙겨 먹어. 알았지? 너 바쁠 텐데 뭐 이런 것까지.
내가 바쁘긴 뭐가 바빠. 바빠도 오빠가 부실하게 먹는데 내가 챙겨야지. 누가 챙기겠어? 그리고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내가 오빠 집에 갈 거니까 갑자기 내가 들어와도 놀라지 마. 그건 또 왜? 남자 혼자 산다고 소문낼 거야? 집이 엉망이야. 요즘은 남자 혼자 살더라도 깨끗이 잘하고 살던데 오빠 집은... 아휴... 내가 정리 잘할게. 그러니까 유나 네가 그런 것까지 할 필요 없어. 남자 손길이랑 여자 손길이랑 같아? 내가 시간이 남아서 하는 거고 오빠 못 믿겠으니까 그냥 나한테 맡겨. 여자친구는 제게 오랜만에 가족의 손길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자친구와 1년 정도 만나고 결혼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다만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었죠. 아무래도 나이차가 10년 가까이 나니 예비 장인 장모님께서 반대가 심하지 않으실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물어보면 무조건 오케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제가 돈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직장이나 직업이 대단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하지만 여자친구에 대한 마음만은 확실했고 여자친구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용기 내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과 달리 두 분께서는 저를 벌써 사위로서 생각해 주셨어요. 왜 그런 걱정을 했어? 자네가 얼마나 좋은 사위감인데. 오히려 우리 쪽에서 자네에게 유나 데려가 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상황인데 말이야. 사실 우리가 그간 걱정이 많았네. 자네도 알다시피 유나 상황을 알지 않나? 뭐 지금이야 다 나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 불안 때문에 취업한다거나 일하는데 무리가 있으니까 말이지. 근데 요즘엔 누가 가정주부 하겠다는 아내 며느리를 반기나. 다들 맞벌이에서 조금이라도 보태주길 바라지. 하지만 자네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 딸 사랑해주고 또 이해해준다고 하니 우리가 최서방 자네에게 고마울 뿐이야. 두 분은 제게 고맙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사실 여자친구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거든요. 학교를 다닐 때 왕따를 당해 수직적인 조직에 있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취업할 엄두도 못 내고 30이 다 되어서도 알바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애초에 제 아내 될 사람이 일을 하든 가정주부든 상관이 없었기도 했고 그간 못 느끼던 가족의 정을 아내에게 느낄 수 있어서 결혼 후 제 내조를 하겠다는 아내의 결정이 더 좋았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맞는 운명의 상대라고 생각했고 예비 장인 장모님도 저희 두 사람을 축하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니 결혼 준비하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었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준비돼 갔고 곧 결혼식만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혼식을 이틀 앞두고 장인 장모님께서 처갓댁에 와서 지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들어가서요? 우리가 진작에 자네를 집으로 불러야 했는데 미처 생각을 못했네. 이 결혼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관문을 앞두고 혼자서 얼마나 떨리겠어. 이럴 때 같이 있으면 안정도 되고 또 정식으로 가족이 되기 전에 경험도 하니 얼마나 좋아. 이제 고작 이틀밖에 안 남았지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지내게. 저는 두 분의 제안을 좋은 의미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사위가 될 저와 가까워지려고 또 제 생각을 해주셔서 그러한 제안을 해주셨다고 생각했죠. 기쁜 마음으로 두 분의 제안을 수락했고 이틀밖에 안 되지만 처가댁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다 결혼식을 앞둔 바로 전날 두 분이 집안에 술자리를 만드셨죠. 내일 지나면 또 신혼여행 간다. 축하하러 와준 사람들 만난다. 회사 다닌다 바빠서 자네와 술 한잔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말이야. 어제 했으면 더 마음 편히 마셨을 텐데 어차피 여기 깨워줄 사람도 있으니 오늘 쭉 한번 마셔보세. 그래도 내일이 결혼식인데 괜찮아. 이 사람이 깨워줄 거고 또 유나도 술 안 마신다고 했어. 그리고 이거 좋은 술이야. 비싼 건데 일부러 숙취 없는 걸로 사온 거라고. 자, 장인이 주는 술은 거절하는 거 아니니까 쭉 들이켜. 장인어른이 주는 술을 거절할 수 없었던 저는 결국 술을 한 잔, 두 잔 들이켜게 되었습니다.
장모님도 있고 여자친구도 있으니 걱정은 접어놓고 장인어른과 술을 계속 마시게 됐죠.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단잠에 빠져있던 저는 창문으로 들어오는 강한 햇살에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어요. 전날 과음한 탓인지 몸은 천근만근 무겁게만 느껴졌죠. 비몽사몽 상태로 이불과 한참 동안 씨름을 하고 있었는데 제 눈을 떠지게 했던 그 햇살로 인해 뭔가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강해도 너무 강했거든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며 식은땀까지 났던 저는 곧장 휴대폰을 확인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늦잠을 잤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12시 30분이고 결혼식 준비는 그보다 훨씬 전인 이른 아침부터 해야 했는데 벌써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완전히 망한 거죠. 그때 제 머릿속에는 오로지 결혼식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빨리 방문을 열고 결혼식장을 달려가야 한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어디인지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도 생각 못하고 우선 침대 위에서 용수철처럼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려 했어요. 다급히 밀었다 당겼다 하며 방문을 열려고 했죠.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방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문 손잡이가 있으니 밀거나 당기거나 둘 중 하나를 하면 열려야 하는 게 맞는데 꼭 문이 잠긴 듯 열리지 않았어요. 당황했던 저는 급기야 문 손잡이를 잡고 옆으로 밀어보기까지 했죠. 당연히 방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고요. 아무리 용을 써도 열리지 않는 방문을 보며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결혼식에 대한 부담감으로 악몽을 꾸는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는 숨을 고르고 제 뺨을 내리쳤어요. 정신은 번쩍 들었고 제 뺨과 손바닥에서 욱신욱신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것도 꿈에서 느끼는 통증이 아닐까 싶어 여러 번 제 뺨을 내려쳤습니다. 그런데도 아니었어요. 붉어진 뺨에서 느껴지는 통증이나 제 오감에서 느껴지는 모든 것이나 이건 꿈이 아닌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떠올랐어요. 지금 이곳이 처가집이라는 게 말이죠. 저는 잠시 문을 흔들고 두들기며 소리쳤습니다. 유나야, 문 좀 열어줘! 장인어른, 장모님, 문 좀 열어주십시오! 지금 결혼식 늦었습니다! 11시 넘었다고요! 저희 지금 당장 식장으로 가야 해요! 유나야! 유나야! 충분히 방 밖에서도 들릴 만큼 크게 소리를 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혹시 여자친구도 예비 장인 장모님도 어젯밤 숙취로 인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죠. 속이 탔던 저는 손에 있는 휴대폰을 발견하곤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자친구가 받지 않자 예비 장인 장모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두 분도 받지 않았고요. 이러다 결혼식 주인공과 부모님은 없고 하객들만 있는 결혼식을 치르게 될 수 있었죠. 다급했던 저는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찰서에 전화를 걸고 제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자 이제까지 대답 없던 방문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장모님 목소리가 말이죠. 네, 경찰서죠? 수고하십니다. 저 다름이 아니라 제가 좀 황당한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결혼식이 오늘 12시 반인데 방문이 잠겨서... 최서방, 지금 경찰이랑 통화 중인가? 경찰에 전화할 거 없어. 그 전화 끊어. 우리 여기 있네. 우리 여기 있다고. 장모님? 장모님 일어나셨어요? 저 그럼 얼른 문 좀 열어주십시오. 여기 방문이 잠겼습니다. 저 잠시만요.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해결됐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장모님 얼른 문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유나도 깨워주세요. 지금 당장 결혼식장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최서방 미안하네. 오늘 결혼식은 취소됐다고 생각해. 대신 우리가 더 좋은 날 더 좋은 곳으로 결혼식 잡아주겠네. 그러니 오늘 일은 잊어. 잊고 거기서 딱 하루만 참아줘. 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결혼식을 취소하다니요. 늦어서 그런 겁니까? 그런 거라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우선은 식장으로 가봐야죠.
찾아오실 하객분들도 있고 또 시간 전에 식을 올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선 문 좀 열어주세요. 미안하네. 사정이 있으니 이해해주게. 찾아올 하객이나 결혼식장과는 우리가 오늘 알아서 해결을 볼 테니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거기 보면 간단하게 요기할 거리와 물이 있으니 먹으면 되고 화장실은 그 옆에 있는 걸로 쓰면 되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하룻밤 거기 있으면 되니까 이해해줘. 알겠지? 장모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왜 이런 일을... 유나도 동의한 일입니까? 오늘 결혼식 파토 내고 저 가두는 거 유나도 동의한 거냐고요? 오빠 미안해. 근데 딱 하루만 참아줘. 하루면 돼. 유나니? 유나야, 왜 이러는 건데? 뭐라고 설명이라도 해줘야지. 다른 날도 아니고 우리 결혼식 날 왜 이러는 거냐고. 그거 내일 다 설명할 테니까 조금만 참아줘. 미안해 오빠. 답답해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방 안에 갇혀서 답답한 게 아니라 제가 왜 거기에 갇혀 있어야 하는지 어느 누구도 대답해주지 않는 그 상황이 미칠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예비 장모님과 여자친구는 딱 하루만 방 안에 있어달라고 했고 밖에서 열어주지 않는 이상 제가 그 방 안에서 탈출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답답했지만 어쩔 수 없이 방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방문에 등을 기대고 앉아 여자친구에게 도대체 왜 이러냐고 묻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냈죠. 물론 여자친구의 답장은 제가 원하던 구체적인 대답이 아닌 미안하다는 말의 반복이었고요. 그렇게 한참을 이유도 모른 채 방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사이 제 전화기는 불이 나 있었어요. 여자친구와 장인이 결혼식장으로 찾아가 아무것도 모르는 하객들에게 당일 결혼식 취소에 대한 설명을 한 것 같은데 하객들 입장에서는 당사자 중 한 명인 제가 나타나 해명하지 않자 어떻게 된 일인지 다른 문제는 아닌 건지 궁금하고 걱정된 마음에 전화를 걸었던 거죠. 참 난감했습니다. 저 역시 제가 그 방 안에 왜 갇혀 있어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인들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 말이죠. 그렇다고 전화기를 끄면 걱정만 더하게 만드는 것 같아 전화해온 지인들에게 일일이 사정이 있다며 나중에 말해주겠다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100명 넘는 사람들에게 보내야 했고요.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죠. 제대로 된 답도 아니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자 가까운 친구들은 걱정된 마음에 절 붙잡고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조차 답을 모르는 질문이 계속해서 날아들자 저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스트레스로 인해 더는 그곳에 갇혀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처음엔 여자친구와 예비 장모님이 말한 것처럼 딱 하루만 참고 기다리자는 생각이었는데 말이죠. 저는 다시 방문을 두들기며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여자친구와 장모님은 이번에도 참아달라는 그 말만 또다시 했고요. 하지만 이번엔 스트레스로 인해 조금 전과 같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방문을 내리치고 부수면서 방 안을 나가려고 했어요. 방문을 부수고 나가자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예비 장인 장모와 여자친구 얼굴을 볼 수 있었고요. 이 상황이 가장 황당하고 어이없는 건 저였는데 말입니다. 예비 처가 식구들 표정에 더 화가 났던 저는 지금 이 일이 왜 벌어진 일인지 그 자리에서 듣고자 했어요. 그래서 세 사람을 쭉 훑어보고 물으려고 하는데 제 눈에 이상한 게 들어오는 겁니다. 여자친구 발목이 말이죠.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결혼식 물 건너간 거 납득될 만한 이유를 제게 말해주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사람을 얼마나 더 난처하게 만드셔야 합니까? 유나야, 너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 결혼식이잖아, 우리 결혼식! 평생에 한 번 있는 결혼... 뭐야? 너 지금 발목에 뭘 하고 있는 거야? 바지! 엄마 나 어떡해, 나 반바지 입고 있어! 뭐? 그러게 너 왜 반바지를... 최서방, 우리 방에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자네 방 안에 가둔 거 우리가 한 짓이니까 유나는 놔두고 우리랑 얘기하러 가자고. 여보 뭐해요? 얼른 최서방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요. 그래 최서방, 방으로 가자고.
우리 잘못이니까 우리가 자네에게 빌고 사정도 얘기해야지. 이거 놔보세요. 그거 아닙니까? 유나야, 그거 맞지? 내가 생각하는 거. 오빠, 그게... 아이, 최서방, 자네가 뭘 생각하든 그런 거 아니야. 아니니까 우선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여보, 당신 뭐해요? 방으로 끌고 들어가라니까. 이거 노시라고요. 방으로 들어가면 제가 본 게 못 본 거라도 된다고 합니까? 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봤고 저게 뭔지도 안다고요. 근데 방에 가서 뭘 어떻게 말하겠다는 겁니까? 정말 저것 때문입니까? 지금 유나 발목에 있는 전자발찌 때문에 이런 짓 벌인 거냐고요? 야, 유나야, 네가 직접 대답해봐. 지금 이 상황 네 발목에 차고 있는 전자발찌 때문이야? 그거 뭔데? 그걸 왜 네가 차고 있는데? 그리고 너 나한테 그 발찌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없었잖아. 너 날 지금까지 속인 거였어? 그런 거야? 오빠, 알았어. 다 설명할게. 설명할 테니까 흥분하지 말고 내 말 끝까지 들어줘. 나도 이거에 대해서 할 말 있어. 비록 내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지만 나 죄 지은 거 없다고. 떳떳하다고. 여자친구에게 따지려고 했던 그때 제 눈에 들어왔던 건 여자친구 발목에 있는 발찌였습니다. 성범죄자들이나 차고 있는 까만 전자발찌를 여자친구가 차고 있었어요. 그걸 보자마자 오늘 있었던 일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잠시 예비장인 장모와 신랑이가 있었지만 이내 여자친구가 모든 걸 털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차고 있는 전자발찌와 상관없이 자기는 떳떳하다고 했어요. 우선 여자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죠. 5년 전에 한 남자를 만났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성격도 마음도 맞아서 결혼까지 생각했었지. 그런데 서로 구체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이 점점 내게 집착하는 거야. 간섭하는 것도 많아지고 말이지. 오빠도 알겠지만 내가 노출이 심한 옷을 입진 않잖아. 근데 그런 내가 남들처럼 반팔 반바지만 입어도 난리가 났어. 또 연락이 잠깐만 안 돼도 전화만 붙잡고 있을 정도로 집착했고, 나중에 모르는 남자가 나한테 길만 물어와도 저 남자가 뭐라고 했냐, 넌 왜 그 남자랑 대화하냐, 너도 관심 있으니까 계속 얘기 나눈 거 아니냐며 사람 피를 말리기 시작했어. 급기야 나한테 뭘 물어본다고 말 건 남자를 때리기까지 했고, 도저히 그 남자와 결혼할 수 없었어. 결혼하기 전부터 그러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얼마나 사람을 더 피말리게 하겠어. 그래서 헤어지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랑 헤어지면 후회하게 될 거라면서 날 붙잡더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나 붙잡으려고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 인간이 나랑 헤어지고 소송을 건 거야. 연애한 기간 동안 내가 자기를 성폭행했다고 말이지.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 결혼까지 생각한 사람이었고 내가 힘이 더 없는 여잔데 말이야. 애초에 성폭행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래서 나도 자신 있게 수사받고 재판도 받았는데 내가 진 거야. 그 인간 그전부터 준비했더라고. 자기도 자신이 사람한테 집착하는 성향을 알았는지 혹시 내가 자기랑 헤어지자고 할까봐 처음 만났을 때부터 헤어지기 전까지 교묘히 녹음을 조작하고 내가 하지 않은 폭행도 기록해가면서 정황 자체를 조작했더라고. 그리고 내가 처벌받을 상황이 놓이니까 제안을 했어. 자기한테 돌아오면 처벌받지 않게 해주겠다고. 입 맞춰서 자기가 무고로 처벌받거나 내가 감형받아서 사회생활하는데 큰 문제 없게 해주겠다고 말이지. 그런데 난 그 제안 다 듣지도 않고 거절했어. 그때 당장 처벌을 피하고자 그 사람 제안을 수락하고 나중에 헤어지면 됐는데 그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더라고. 그 인간한테 놀아나는 것도 참을 수가 없었고 내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처벌 피하겠다고 인정하는 것도 싫었어. 내가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 약 물고 끝까지 재판받고 항소하고 그랬는데 결국 재판에서 지고 처벌받게 된 거야. 그래서 이 발찌를 차고 있는 거고. 오빠 많이 놀랐다는 거 알아. 근데 나 진짜 억울해. 나 이 전자발찌 찰 만큼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오빠가 날 만나왔으니까 결혼까지 생각했으니까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니야. 내가 이거 찰 만큼의 나쁜 여자야? 그런 짓 했을 것 같아?
나 진짜 결백해. 나 죄 없다고. 그래, 최서방. 우리 유나 정말 억울해. 하지도 않은 죄를 그 나쁜 놈 때문에 뒤집어 쓰고 이렇게 흉한 거 차고 산단 말일세. 우리 유나 그런 짓 할 나이 아니야. 그건 자네도 알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들었어. 그 나쁜 놈이 유나 협박하는 걸. 맞네, 최서방. 저 발찌만 보고 오해하지 말게. 우리 유난 정말 억울한 아이야. 잘못도 없는데 범법자가 되고 처벌까지 받았다고. 저 발찌 때문에 그동안 우리 유나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전자발찌 일에 대해선 제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테니까 이제 그 이야기 말고 오늘 일에 대해서 말해보죠. 도대체 왜 결혼식 당일인 오늘 절 가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애초에 저 전자발찌가 문제였으면 저랑 결혼한다고 하질 말았어야죠. 뭐 유나야 감정에 이끌려서 결혼한다고 해도 두 분은 이런 일을 예상하고 말려야 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절 가둔다고 해결될 일이에요? 오늘은 어떻게 넘기더라도 제가 나중에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했을 것 같냐고요? 그건 우리 실수일세. 우리가 날짜를 잘못 계산했어. 우리가 유나 전자발찌 떼는 날을 잘못 계산해서 일이 이렇게 된 거야. 원래는 유나에게 있었던 일을 자네에게 밝히지 않을 생각이었네. 유나나 우리나 그 일은 억울한 일이야. 하지 않은 행위고 받지 않아도 될 처벌이니 우리에겐 없는 일이기도 하고 또 자네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 일이라 덮어두려고 했네. 전자발찌야 평생 차는 것도 아니니 말이지. 그래서 우리끼리 날짜를 잘 계산해서 유난 전자발찌를 완전 해제하는 날 이후에 자네와 유나를 결혼시키려고 했지. 문제는 자네가 우리 생각보다 일찍 유나와 결혼하겠다고 한 거였어. 처음엔 핑계를 대서 자네와 유나 결혼을 미루려고 했지만 그것도 둘러댈 핑계가 있어야 말이지. 또 앞뒤가 맞지 않는 핑계를 댔다가 오늘처럼 자네가 끝까지 그 이유에 대해 묻는다면 괜한 오해를 할 수 있고 유나와 헤어지면 어쩌나 싶었어. 그래서 유나 전자발찌를 완전 해제하는 날 근처로 두 사람 결혼식 날짜를 잡았던 걸세. 근데 우리가 날짜를 착각해서 실수한 거지. 유나나 우리나 결혼식에 정신이 없어서 미처 확인을 못하다 엊그제 알게 됐고 유나 발찌를 해제하는 날이 바로 내일일세. 그래서 오늘 하루만 어떻게든 버텨볼 생각으로 자네를 저 방 안에 가뒀던 거야. 어제 일부러 자네 술 취하게 한 거였고. 여보게 최서방, 우리가 잘못했네. 정말 잘못했는데 나랑 이 사람은 오직 두 사람이 잘 살기를 바라고 한 행동이었어. 자네가 아무것도 모르길 바라고 한 일이었다고. 정말이네, 최서방. 그리고 우리 입장도 이해해주게. 자네도 들어서 알겠지만 정말 억울한 일 아닌가?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고 처벌까지 받아 고통스러운데 자네가 오해하면 우리 유나가 얼마나 힘들겠어. 우린 잠깐만 숨기면 된다고 생각한 거야. 죄를 저지르진 않았으니까, 당당하니까 오해될 일만 넘어가면 문제없을 줄 알고 자네를 속인 거라고. 오늘 일 역시 그 일의 연장선이었고, 그렇다고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건 아닐세. 잘못했지. 자네에게 솔직히 말해야 했어. 근데 자네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르니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는 거네. 정말 미안하네. 결혼식 당일 예비 처가댁에 갇혀있는 것도 정말 황당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전에 사귀던 남자 때문에 없는 죄를 뒤집어쓰고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여자친구와 예비 장인 장모님은 입을 모아 억울하다며 제게 호소했죠. 혼란스러웠습니다. 눈에 보이는 전자발찌와 상반되는 이야기를 듣게 됐으니 말이죠. 저는 숨을 고르고 다시 천천히 여자친구와 예비 장인 장모가 한 말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혹시 세 사람 말에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 내가 여자친구 입장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인지 생각해봤죠. 그러면서 점점 여자친구의 말이 사실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우선 제가 만나온 여자친구의 모습을 생각하면 전자발찌를 찬 성폭행범이라는 걸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 성폭행을 남자가 저지르는 건 들어봤어도 여자가 저질렀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더욱이 여자친구와 예비 장인 장모 모두
울고 훌쩍이며 억울하다고 말하니 여자친구가 한 말에 마음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있었습니다. 아내가 한 말이 진실인지 뒷받침할 증거였죠. 우선 알겠습니다. 좀 황당하긴 하지만 제가 유나였다면 또 두 분이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니 영 이해되지 않는 일은 아니라서요. 근데 저도 확인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판을 받았고 억울하다며 일관적으로 주장했다고 하니 재판에 사용됐던 서류들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아이, 그럼 당연하지. 자료는 가지고 있을 거야. 찾아서 우리 유나가 얼마나 억울한지 보여주겠네. 최서방 정말 고맙네. 그리고 정말 미안해. 우리가 자네에게 할 말이 고맙다는 말과 미안하다는 말밖에 없네. 오빠 정말 고마워. 내가 솔직히 말하지 않아서 많이 화나고 배신감 들었을 텐데 내가 오빠를 믿고 처음부터 말할 걸 그랬어. 그럼 오늘 이런 일은 없었을 테고 오빠도 놀라지 않았을 텐데 나랑 우리 부모님도 마음 편히 지냈을 텐데. 괜찮다니까.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어. 또 어제 오늘 마음 졸인다고 피곤했을 텐데 푹 쉬어. 나도 집에 가서 복잡한 생각도 정리하고 연락 온 사람들한테 둘러댈 말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나랑 같이 가. 가서 나랑 같이 생각하자. 혹시 내가 걱정되거나 말한 것과 달리 다른 생각할까봐 이러는 거라면 그러지 않아도 돼. 혼자서 좀 쉬고 싶어서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러면 너도 푹 쉬고 두 분께서도 더는 걱정하지 마세요. 자료 찾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행복해야 하는 결혼식 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그래도 어찌저찌 잘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방 안에 갇혀 있을 때 더 심각한 일이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여자친구에게 억울한 일이 있어 그걸 제게 숨기고자 생긴 일이라고 하니 마음이 편했어요. 집으로 돌아가 피곤함을 달래게 됐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며칠 뒤 알게 됐습니다. 그건 제가 부탁했던 여자친구의 재판 자료를 확인하면서 벌어졌고요. 예비 장인 장모님께서 3박스나 되는 자료를 저에게 가져와 주셨을 때만 해도 아내의 억울함이 사실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그 자료들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아내의 일관된 증언으로 인해 더더욱 확신을 가지게 됐죠. 그러다 제 마음속에 복수심이 생기며 제가 돌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가 겪은 일을 생각하니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런 찌질한 놈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여자친구 잘못도 아니고 자기 의심이 과대하고 망상적이라 헤어진 걸 가지고 무고한 여자친구를 성폭행범으로 만들다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맘 같아선 여자친구가 당한 만큼 괴롭혀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으니 그놈 쌍판에 주먹이라도 날리려고 했죠. 저는 자료 안에 있던 남자의 신상을 확인한 뒤 적혀있던 주소로 직접 남자에게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됐고요. 제가 들었던 내용과 전혀 딴판인 내용을 말이죠. 당신 뭐야? 누군데 남의 멱살을 잡고 그래? 나 내 아내 될 사람 대신해서 복수하러 왔다. 넌 그러고도 네가 남자라고 할 수 있냐? 아무리 찌질해도 그렇지 네가 사랑했던 여자를 성폭행범으로 몰아? 이 미친놈이 지금 누굴 착각하는 거야? 누가 성폭행범? 어? 설마 이유나 그 여자 말하는 거야? 당신 이유나 남자친구야? 그래, 내가 이유나 남자친구고 앞으로 남편 될 사람이다. 네가 억울하게 우리 유나 성폭행범 만들었단 소리에 내가 참을 수가 없어서 왔어. 조그만한 놈이 어디서 감히 우리 유나를 괴롭혀? 억울하게? 당신 지금 뭐라는 거야? 그 여자 어디가 억울해? 그 여자가 그래? 자기가 억울하다고? 이야, 법원에서도 판결이 난 걸 가지고 도대체 뭐가 억울하다는 건지. 당신 내 말 똑똑히 들어. 그 여자가 억울해할 거 하나도 없어. 억울해도 그런 여자 만난 내가 억울하지. 그리고 당신 그 여자한테 속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충고하는 건데 그 여자 믿지 마. 그 여자 정말 무서운 여자야. 그 여자가 어느 정도인지 재판 결과만 봐도 알지 않아? 여자가 성폭행범으로 처벌받는 게 쉽겠냐고. 이 새끼가 뚫린 입이라고 어디서. 그거 네가 조작한 증거로 한 짓이라는 거 다 알아. 얘기 다 들었다고. 뭐? 조작?
누가 조작이래? 누가? 그리고 그게 조작한다고 되는 증거야? 당신 나랑 법원 가볼까? 재판 기록 열람해봐? 이 인간이 어디서 생사람을 자꾸 인간 쓰레기로 만들어! 남자의 반응은 굉장히 격했습니다. 물론 여자친구를 성폭행범으로 만든 놈이 순순히 자기 잘못을 인정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예상보다 더 격하게 또 억울하다는 듯이 말하는 겁니다. 순간 저도 당황하게 됐고 잡고 있던 남자의 멱살을 놓쳤어요. 그 순간 남자가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찾다 제게 보여줬죠. 자, 이거 봐! 이래도 내가 조작을 해? 여기 이유나 그 여자한테 맞는 거 안 보여? 그 여자 안 보이냐고? 뭐? 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봐서 유나가 여기 왜 있어? 지금 유나가 뭘 하는 건데? 뭘 하긴 나 때리는 거잖아! 왜? 내가 말할 땐 안 믿더니 이제야 믿어지냐? 내가 더 확인시켜줘! 남자가 보여준 영상 속에는 억울하다던 여자친구가 그 남자를 무지막지하게 폭행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그 영상뿐만이 아니었죠. 남자가 넘기며 보여주는 영상과 사진에는 제가 들었던 말과는 다르게 남자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영상과 사진만으로도 충분히 세 사람이 제게 거짓말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만큼 또렷하고 확실했거든요. 저는 남자에게 조금 전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하며 어떻게 된 일인지 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어요. 여자친구와 그녀 가족들의 실체를 말이죠. 집착이요? 집착은 그 여자가 했죠. 그 여자 제대로 미친 여자였어요. 나랑 우리 누나까지 이상한 관계로 몰아갔다니까요. 내가 그 여자랑 있으면 미칠 것 같아서 헤어지려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잘못했다면서 하도 빌길래 다시 만난 건데 그때 날 감금시켰다고요. 그 여자가 가족들까지 동원해서. 내가 며칠 동안 감금됐는지 아세요? 그리고 그동안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알고요? 폭행이야 사이 좋을 때도 종종 있었지만 그때 사람을 죽일 것처럼 때렸습니다. 거기다 혼자서 열내다 혼자서 기분이 풀려서는 날 성폭행했다고요. 내가 그거 가지고 소송 건 거예요. 못 믿겠으면 재판 열람해봐요. 그것도 못 믿겠으면 그 여자 전 남편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든가. 나랑 똑같은 일 당했으니. 네? 전 남편요? 유나한테 전 남편이 있다고요? 몰랐어요? 와, 그쪽한테 정말 많은 공을 들였구나. 완전히 다른 사람 되려고 했네. 네, 그 여자 전 남편 있어요. 전 그 여자 만날 때부터 돌싱인 거 알고 만났고요. 원래는 연락처도 몰랐는데 소송권으로 도움받아서 아직 전 남편 번호가 남아있을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연락처 찾아볼 테니. 남자는 제 여자친구가 성폭행도 모자라 감금과 폭행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장인 장모도 그 일에 동참했다고 했고요. 기가 막혔는데 기막힌 일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여자친구에게 전 남편까지 있다고 했죠. 남자는 여자친구에게 속고 있는 제가 딱해 보였는지 전 남편 전화번호를 찾고 난 뒤에 직접 연락까지 넣어주며 저와 전 남편이 만날 수 있게 도와줬어요. 그리고 그 여자친구의 전 남편에게서 남자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다시 또 듣게 되었습니다. 의심과 폭행, 그리고 강제적인 잠자리까지 말이에요. 솔직히 저 그쪽 안 만나려고 했습니다. 이런 말하면 창피하지만 저 아직도 유나 얘기 꺼내면 무서워요. 유나한테 당한 걸로 아직까지 정신과 치료받고 있어서 걔 이름만 들어도 힘들다고요. 오죽하면 남자인 제가 대항할 생각도 못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접근금지 신청하다 결국 이혼까지 했겠습니까? 걔 눈 돌면 남편이고 사람이고 보이는 거 없어요. 또 조증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기분 좋아지면 한없이 좋아져서 상대방 기분과 상관없이 자기 원하는 대로 해야 하고요. 제가 유나랑 한 결혼 생활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그걸 버티다 못해서 이혼했고요. 아직 결혼 안 하셨다고 들었는데 당장 헤어지세요. 그 여자 왜 자기 성격 안 드러내는지 모르겠지만 그 성격 고쳐지고 말고 할 성격 아닙니다. 분명히 저나 그분처럼 그 여자한테 당하실 거라고요. 이거 제가 이혼할 때 자료로 썼던 건데 확인해 보시고 옳은 판단하세요. 한 명도 아닌 두 명이나 같은 일을 당했다고 하니 단순한 문제로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다 여자친구와 예비 장인 장모가 한 말을 모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또 제가 모르는 여자친구의 과거 또한 마음에 걸렸죠. 저는 사람을 고용해 여자친구의 과거를 전부 다 파헤쳤어요. 그리하여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도 전 남편도 모르는 사실까지 알게 됐죠. 그 사실까지 알게 된 이상 더는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이어갈 수 없었어요. 여자친구에게 파혼과 이별을 통보했죠. 그러자 여자친구와 예비 장인 장모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오빠, 헤어지겠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이해해준다며. 재판 자료도 다 봤잖아! 내가 억울하다는 거 확인했잖아! 최서방, 도대체 뭐 때문인가? 결혼식 때문에 그래? 그건 우리가 최소한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 좋은 곳에 잡아주겠다고 하지 않았나? 근데 왜 그래? 두 분이야말로 왜 그러십니까? 아무리 자식을 아낀다고 해도 거짓말을 하시다뇨. 남의 자식은 자식도 아닙니까? 전 부모님도 안 계시니 속여서 데려와도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뭐? 그게 무슨 말인지. 저 다 압니다. 유나 억울하게 처벌받은 거 아니라는 걸, 또 결혼과 이혼한 적 있다는 걸요.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설마 내 뒷조사했어? 그 인간들 찾아가서 나에 대해 물어본 거야? 오빠, 어떻게 나 몰래 그런 짓을 해? 그리고 그 인간들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믿어도 내 말을 믿어야지. 나랑 우리 엄마 아빠가 피를 토하면서 말했잖아. 억울하다고. 이혼도 그래. 그 인간 완전 쓰레기야. 아니, 쓰레기가 아니더라도 이혼한 사이에 감정이 좋을 수 있겠어? 근데 그 말을 믿냐고? 그 사람들 말은 못 믿지. 가장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 너도 날 말로 속이는데 처음 본 사람들을 어떻게 믿겠어? 근데 자료와 증거는 믿지. 유나, 네가 한 짓이 그대로 나와 있는 증거는 믿는다고. 너 사람 때리는 거, 강압적으로 잠자리 하는 거 네 습관이라며? 거기다 전 남자친구 감금하는데 저 두 분이 널 도와줬다며? 아니야. 그건 그 인간들이 지어낸 말이야. 그래, 최서방. 유나를 믿고 우리를 믿어야지. 어떻게 그 사람들 말을 믿나? 제가 직접 다 확인했다니까요? 그리고 이 자료 다 가짜던데요? 이거 다 조작하신 거죠? 처음 받았을 때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종이가 너무 깨끗하고 인쇄된 상태도 막 뽑은 것 같아서 이상했는데 재판 기록 열람해서 확인해보니 이런 자료 없더라고요. 있다고 해도 기록된 것과 다르고요. 거기다 제가 조작할 수 없는 영상과 사진을 봤습니다. 이 사람이 전 남자친구라는 사람에게 하는 짓을 제 두 눈으로 봤다고요. 오빠, 그건 그냥 연인 사이일 때 다투다가 찍은 걸 가지고 그 인간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거야. 너 네가 한 짓이 희미해져서 제대로 기억을 못하나 보다? 내가 확인했을 땐 결박한 연인을 네가 일방적으로 대하던데. 그러니 재판에서도 그 사람 손을 들어줬겠지. 그리고 나 개인적으로도 알아낸 게 있어. 도대체 네가 왜 나랑 결혼하려고 그러나 궁금했거든. 솔직히 내가 돈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순하다고 생각할 순 있지만 말도 안 되는 행동에 무조건적으로 당할 사람도 아니라는 걸 아는데 네가 왜 나랑 결혼하려는 건가 알고 싶었어. 언젠가는 들통날 네 성격이라는 걸 너도 아는데 말이야. 근데 이유가 있더라고. 너한테 결혼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 결혼이 아니더라. 너 결혼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던데. 전 남자친구가 증언이 필요해서 부른 전 남편 말고도 다른 남편들이 더 있더라. 그리고 그 남편들 하나같이 너에게 손찌검 당한 건 물론이고 돈까지 뜯겼던데. 이거지? 너 이렇게 해서 돈 버는 거지?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그런 걸로 돈을 벌어? 다들 너한테 돈 뜯긴 걸 말하던데 뭘? 너랑 결혼한 남자들이 못 버텨서 이혼하려고 그러면 이혼해주는 조건으로 돈 챙긴다며? 남자가 여자한테 맞고 성폭행 당한 게 창피하니까 이혼하면서 그런 거 알려지지 않게 해주겠다고 네가 먼저 떠본다는 말 다 들었어. 네가 전에 결혼했던 남자들에게 총 얼마나 받았는지도 알았고 그제야 나랑 결혼하는 이유를 알겠더라. 너와 맞아서 오래 살면 좋은 거고 못 버텨서 이혼하면 이혼하는 대로 또 좋은 거지.
제가 제대로 전곡을 찌른 듯 여자친구는 입을 오물오물거리기만 할 뿐 반박을 못했어요. 그때 예비 장인 장모가 끼어들었죠. 최서방, 자네 2번이나... 아니, 계속해서 속인 건 우리가 정말 잘못했네. 근데 이제 정말 자네 속이는 거 하나도 없어. 자네 말이 다 맞는데 이제부터 다를 거야. 우리 유나 이제 그런 짓 안 해. 우리가 잘못된 유나 성격 고쳤다고 정말이야. 아이 그럼 우리도 자식 키우는 부모인데 양심이 있지. 어떻게 다른 자식 눈에서 눈물 나는 일을 또 만들겠나. 자네 걱정하는 일 없을 거야. 우리 유나 정말 자네 아내로서 또 미래의 자네 아이들의 엄마로서 잘할 거라고. 우리가 자식 걱정에 자네에게 거짓말하고 숨긴 건 사실이네만 유나가 그렇게까지 머리 써서 자네와 결혼하는 건 아니야. 아이 그리고 사람이 살아봐야 알지 살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장담하나. 평생 그러고 살아온 걸 이제 와서 고친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도 거짓말이나 하는데 고치긴 뭘 고쳐요? 유나나 2번이나 숨기기 급급했지. 전 2분이 왜 이렇게까지 하나 싶었는데 변명하시는 걸 보니까 알겠네요. 자식이 나이 들어서도 혼자일까봐 그게 걱정되어 이렇게까지 하는 거였군요. 아니네. 그런 거 아니. 그만. 엄마 그만해. 저 미친 새끼한테 그만 짤짤매라고. 야 그래 나 미친년이다. 열받으면 주먹 먼저 나오고 하루에도 수십 번 기분이 하늘까지 올라갔다 땅바닥까지 떨어져서 지랄 연병을 떨어. 그래서 내 옆에 남편 남자친구 때리고 잘해주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거기다 그 빌어먹을 조증 같은 성격 때문에 일도 제대로 된 직업도 못 구해. 못 구해서 알바나 전전하다가 너 같은 호구 새끼 하나 붙잡아서 큰돈 타먹어. 그게 왜? 그게 잘못됐니? 존심도 없는 놈. 넌 여자 한 명 휘어잡을 자신이 없는 거지? 나한테 붙잡혀 사는 게 겁나서 그만하겠다는 거 아니야? 등신 같은 놈이. 너 같은 게 무슨 남자라고. 됐어 꺼져. 나도 이 결혼 안 해. 안 한다고. 야 유나야 너 정말 왜 그래? 너 미쳤어? 여보 유나 좀 데리고 내려가. 내가 최서방 설득할 테니까. 데리고 가라고. 최서방 방금 유나가 한 말은 있게. 제가 헤어지자는 자네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래. 그리고 지금 저런 충동적인 모습도 약을 먹으면. 그러니까 약 먹이고 못된 습관 정말로 고친 뒤에 사위 될 사람 찾으세요. 죄 없는 피해자들 더 이상 만들지 마시고요. 자기 자식 그 무엇보다 귀하다는 건 알겠지만 그 무엇보다 귀한 자식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진정 자식을 위한다면 치료부터 받게 하세요. 남에게 시한폭탄 넘기듯 결혼시켜서 떠넘기려고 하지 말고. 여자친구와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은 뒤에도 궁금한 게 남아 있었는데 그날 풀렸어요. 어째서 그 부모라는 사람들이 자식을 말리지 않고 오히려 돕는 게 궁금했는데 두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며 알겠더라고요. 부모라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은 그렇게도 아끼면서 정작 제대로 치료하거나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곤 결혼을 통해 자기 자식을 남에게 떠넘기려고 한 거였어요. 자식이나 부모나 문제였고 그런 부모 때문에 여자친구가 저 나이까지 저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도 다행히 그날을 끝으로 여자친구와는 완전히 끝낼 수 있었어요. 얼마 동안은 죄 없는 제게 여자친구가 욕설이나 죽이겠다는 협박 문자를 보내오긴 했지만 문자만 보냈을 뿐 제 눈앞에 나타나진 않았죠. 여자친구가 제 눈앞에도 또 문자도 보내지 않은 날이 지속되고 나서야 저는 여자친구에게 완전히 벗어났다는 걸 알고 긴장했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만약의 경우를 상상하다 보면 등골이 오싹해지곤 해요. 제가 전 남자친구에게 복수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전 여자친구와 결혼했을 텐데 지금쯤 제 꼴이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말이죠. 또 더 나아가서는 전 여자친구가 아이를 가졌을 때까지 성격을 드러내지 않고 참아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있다면 그땐 또 제가 어떤 마음일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참 아찔하죠.
그래서 지금 혼자인 저를 보며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요. 또 상대를 만나고 결혼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앞으로 또 누군가와 연애하고 결혼할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그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충분히 상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 자식을 둔 부모님들께서 많으실 텐데 자식들에게도 항상 배우자가 될 사람에 대해 충분히, 아주 충분히 알아보라고 일러주세요. 부디 여러분과 여러분 자식들은 저와 같은 일 당하지 않게 말이죠. 그럼 제 이야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글을 마칠게요. 안녕히 계세요.